아니 그럼 한유미 씨 같은 경우는 MC 하셨잖아요. 전 시즌에. MC 자리에 앉으니까 다소곳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다행이다. 전 또 여기를 원하시면. 우리 탈북민들은 공무원 일자리를 아마 잘할 거예요. 북한에서 이미 조직적으로 잘 길들여져 있어. 이게 이제 몸에 맞는 거고. 남한 사람들이 공무원 좋아하시고 그죠? 정말 남한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개그를 해도 딱 그 정치적인 재미없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했으면 하다가 끌려갔을 것 같아요. 가지고 온 돈을 자기한테 다 내놔라. 갑자기 주방에 달려가더니 식칼을 뽑아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다 정말 이거 살려고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나 이런 생각에 진짜 그날에 정말 멘붕이었어요. 둘이서 보금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야.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아름다운 화합의 장 오자유여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자, 탈북미녀 5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남한 가족들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자유여 가족들 만나면은요, 일단은 굉장히 반갑고,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뚱뚱뚱뚱 만나면 좋은 친구. 너무 귀엽다. 자, 우리 시즌 1에서 출연하셨던 분들 우리 3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영 씨, 순경 씨, 그리고 유민 씨. 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왜 이제서야 나오신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세 분 뭐가 그렇게 바쁘셨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또 들었는데 순경 씨는 올해 초에 또 특별한 곳을 좀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중동 요르단에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 이제 중동 요르단에 있는 민주평화 통일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다니는 예술단을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연으로 갔었거든요. 공연을 하루 하고 이제 공연 일정 다 마치고 7대 불가사리의 하나인 페트라 신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갔는데 정말 비도 오는 그날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표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표 예약한 사람들만 이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정말 멋있고 정말 황홀한 것을 보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중동이 눈이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100년에 한 번 처음 내리는 눈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한국에 계시는 그 민주평통 자문회 위원님들이 중동에서 사시다 나니까 어떤 분들은 38년 만에 처음 눈을 봤다고 하고, 예, 또 어떤 분은 10년 만에 이제 눈을 봤다고 하면서 기사님한테 이제 달리던 버스를 세워가지고 내려가서 맨발로 막 이렇게 눈에서 놀고, 그 눈싸움도 하고 막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노시더라고요. 순경 씨는 되게 이렇게 날씨가 좋잖아요. 저는 어디 가기만 하면 그렇게 비가 와요. 아니 순경의 담비라고 생각하세요. 뭐 솔직히 하와이 비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아니 하와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하니까 이상하네. 오지현 씨가 오니까 그러네요. 그 은혜의 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비, 성령의 비라고 아,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막 내리는 거죠. 저는 다녀와 본 적은 없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몽환적인 도시 같다 그래요.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목사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네. 정말 요르단 가서 이렇게 서설이란 말 아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어떤 반가운 눈 이런 의미거든요. 서설을 맡고 오셨기 때문에 더 어떤 앞으로 은혜의 그런 스토리가 또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리고요 또 특별히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오자유여의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김연서 씨입니다. 자기소개 본인에게 좀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며 통일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명지대학교 출신이고 2007년도에 저는 KBS를 나왔거든요. 나온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처음에 탈북을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사실은 저희는 좀 이제 북한에도 뭐 하위층, 상위층, 중상층 막 이렇게 계층이 있잖아요. 네. 저희 집은 좀 하위층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평범한 이제 노동자셨고 엄마도 이제 그냥 가정주부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엄마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좀 노래를 좀 잘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음악 공부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이 자식이 3명이었어요. 근데 그 90년대 후반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제가 음악 공부를 한다는 건 진짜 꿈에 불과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남한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어요. 예,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딱 생각한 것이 내가 이제 여기 북한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가게 되면 내가 좀 내 꿈을 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제가 한국행으로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어떤 드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때 명랑소녀 성공기라는 그 장나라랑 장혁 씨가 나오는 재밌는 거 보셨죠? 네, 제가 그때 그거를 워낙에 이제 집에는 TV도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그 TV를 봤는데요. 그 주인들은 자는데 온 밤 저는 그거를 1부부터 마지막까지 밤새서 봤거든요. 큰 계기가 그 됐겠네요. 소녀처럼 성공하겠다 그래서 지금 남원 너무 성공했다. 탈북에 성공하셨고. 네, 아니 근데 또 탈북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느끼는 어떤 그런 간증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올 때 혼자 온 건 아니고요. 사촌 여동생과 같이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친척들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친척의 도움으로 이제 회사에서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2년간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한국 돈으로 400만 정도를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원래는 부모님께 보내드릴 계획이었는데 부모님께 보내드릴 어떤 그런 루트나 이런 선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이제 그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언어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이 나라 또한 자유의 나라가 아니구나 해서 꼭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브로커를 만났는데 그 조선족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며칠 딱 지나서 이제 보내준다 하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온 돈을 자기한테 다 내놔라. 네, 그래서 이 돈을 원래는 계약서에 있는 한국에 도착하면 후불제로 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가는 길에도 써야 되니까 못 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낯세게 확 바뀌면서 눈빛이 달라지더니 갑자기 주방에 달려가더니 시카를 뽑아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동생과 그 배 앞에 막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겠냐 아니면 찍어 죽을래. 너희는 어차피 이렇게 찍어 죽여도 너희는 뭐 누구 찾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몰라. 뭐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하는데 때리기도 하고 옆에 뭐 빈병 같은 거 막 까고 그래서 둘이 막 얻어맞고 둘 다 좀 정신 넣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처음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돼가지고 저희는 둘이 굉장히 막 그 정신줄을 놓고 멍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조선족 아줌마는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면 그렇게 하는 성격 저기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돈 내놓고 너희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상황에서는 내놓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내놨어요. 일전도 남기지 않고 다 내놓게 됐고 뺏기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를 자기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좋게 내놓지 이렇게 막 사람 없는 이런 그런 지역에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저희는 정말 이거 살려고 왔다가 그냥 이 자리에서 영락없이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내가 그래도 너희가 불쌍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보내는 줄게. 결국 이렇게 해서 다른 브로커를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로커는 여기 탈북민 브로커였어요. 한국에 오래 정착을 해서 중국에 와서 브로커 활동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브로커를 다른 브로커를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 한국을 오기 전에 어디를 경유해서 이렇게 한국을 오기 전에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라오스를 걸쳐서 태국을 걸쳐서 이제 한국을 오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북한에는 뭐 교회나 성경책이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위기 순간마다 저도 모르게 기도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그 상황에서도 살아나지 않았나 싶은데 오다가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한국 분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떤 건물에서 탈북민들 다 이렇게 받아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그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정착지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그때 성경책을 처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네요. 그렇군요. 우리 김현서 씨가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서 힘겨운 일을 만났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네.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한 새 가족과 함께 더 기쁘게 시작하는 오자유요. 자,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의 주제 풍문으로 들었소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역시나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맞죠? 왜 안 부르나 했어요.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진짜 맞아요. 축구박스예요, 오자유. 축구박스 틀면 나와요. 네, 풍문으로 들었어. 뭐 노래에도 있고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참 익숙한 그런 문장인데 어떤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는지 그러니까 저 참 소문으로 궁금합니다. 듣긴 어떤 걸까요? 했는데요. 무슨 정보일 텐데, 뭐 맛집 정보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 역시 오늘도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먹을 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인간 맵이거든요. 맛집 다 알거든요. 아니면은 남한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를 풍문으로 들었다든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예뻐지는 뷰티 팁이나 아니 그거 어떤 이런 것들.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남한에 정착하는 뭐 비법?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아닐까? 역시. 아니, 전 풍문, 그래서 뭐 연예인들 뒷얘기 뭐 이런 건가 저는 네,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해봤는데. 기독교 방송이니까. 그러니까요. 앞 얘기합니다. 저희 뒷얘기 아니고 앞 얘기. 앞 얘기. 참 추리력이 대단하신데요. 특히 목사님, 이 남한에 와서 잘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직업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자유어 풍문으로 들은 남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궁금한 거는요. 탈북민들 사이에서 가장 서러워하는 남한의 직업은 어떤 걸까요? 제가 알기에는 이제 공무원 직업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니까. 네네. 북한에서는 다 이제 공무원 형태로 직장에 배치돼서 안정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사회보장이라는 걸 이제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민주주의고 자유고 하다 보니까 직장도 내가 얻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탈북민들은 공무원 일자를 하면 아마 잘할 거예요. 북한에서 이미 조직적으로 잘 길들여져 있어 이게 이제 몸에 맞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연료가 이제 보장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연료가 보장된다. 북한에서는 이제 연료 보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노년이 보장되고 노년이라고 노후가 표현하죠. 보장되고. 네. 나중에가 이제 보장되는 거죠. 여기서 그런 공무원 그런 걸 되게 선호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그렇군요. 남한에서도 뭐 공무원 요즘 시험 그렇죠. 뭐 굉장히 경쟁률 그렇죠. 세거든요. 그건 좀 비슷하네요. 그죠? 김현서 씨 생각에는 어떤 직업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마다 개인적인 의견차가 있겠지만 전문적인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간호사나 전무사 쪽으로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 봐도. 북한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크게 인기 없지는 않지만 크게 여기처럼 인기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병원에 가서 진료는 받지만 거기서 약을 처방을 받지는 못하고 약을 시장에서 사요. 오히려 시장에서 장사하는 약 장사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여기 한국에 오니까 남한에 오니까 뭐 의사, 간호사 이런 전문적인 직업이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예. 남한 사람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도 공무원 좋아하시고 그렇죠. 의사 좋아하고. 전문직도 좋아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한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개그맨은 안 나오네요. 개그맨. 솔직히 개그맨들이요. 그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시대가 흐르면 김정은
김재원 그분들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뚱뚱하고 놀릴 수 없고. 그럼요. 개그맨이 있어요? 북한 개그맨이라고 안 하고 다 이제 예술인들이라고 해요. 예술인. 예술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또 무슨 일로 어떻게 봤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미군이나 뭐 만담가, 그쵸? 재담가, 경위국 하시는 분들. 좀 저 재주를 부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때는 오히려 개그맨들이 좀 활동하기 좀 힘든 것 같아 더. 왜냐면 억압이 많이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개그를 해도 딱 그 정치적인 그 목적에 따라서 개그를 봐도 아 우리가 당과 인민에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했으면 하다가 끌려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못 만나. 아우죠. 통일된 오지현 씨는 굉장히 아주 무대가 펼쳐질 것 같아요. 세기를 이분이 개척하는 어떤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를 그래서 해요. 제가 미리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을 위해서. 네.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선호하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탈북민들 사이에서 좀 선호하지 않는 오히려 꺼려하는 그런 직업은 또 어떻게 특정된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과 건설업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 계급에 따라서 노동자와 농민이 갈라지거든요. 또 농촌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뭐 살아가는 환경이 힘든 그런 악조건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물 잘 나오고 이제 나이스한 거.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좀 살아보고 싶어 하죠. 저희는 일부분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탈북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등산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농경 때문에 등산을 하잖아요. 저희는 북한에서 먹고 살려고 등산을 악을 뻗어 쓰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에 가서 뭐 나물 이런 거 캐려고 나물도 하고요, 농사도 짓고요, 나무도 하고요, 산에서 건강을 모든 거를 위해서. 생계를 거기서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한정식 싫어한대. 나물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겠다. 비빔밥 이런 거. 여기는 산에 가면은 등산복부터 세트를 해가지고 탁 멋있게 하고 가더라고요. 비싸요 등산복. 네, 그거를 그렇게 멋있게 하면서 멋있게 비싸게 돈을 주고 그 비싼 옷을 입고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자전거 무서워서 못 타는데 자전거도 싫어해요. 그냥 차 타는 거 무조건 편한 거. 네. 아니 그렇게 갈망할 수 있죠. 선망할 수 있죠. 사실 너무 사실 힘들었으니까. 농촌이나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농계자라서 오히려 더 각광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건설이 또 굉장히 네, 페이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뭐 건설회사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도 탁 들어서고 그 월급도 굉장히 세고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선호는 하지만 그래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 노가다로라도 가서 이제 몸으로 가장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 북한은 이제 노동자 계급, 사무원 계급, 농민 계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게 농민 계급이거든요. 노동자는 그나마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직장에 나갈 때 깨끗한 옷차림으로 나가서 작업장에서 갈아입고 현장에서 뭐 랄랄라 하면서 이제 기계를 돌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무원은 또 사무원이기 때문에 정장 스타일이나 뭐 이제 캐주얼을 하지 않고 이제 포멀한 스타일로 나갈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농장원들은 삽이나 꽃갱이를 들고 수동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에서 작업복을 걸쳐야 되고 노동하는 지하적을 걸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농민 계급을 좀 이렇게 하대로 이제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야 너희 농기야 이렇게 말하면 아 너희 농장 계급이니 이거를 이제 까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직기야 뭐 이렇게 말하고 넌 농기니 직기니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원이면 그 대대손손 직장원이고 삶의 수준도 네, 그렇죠. 다 이게 차이가 있고 아빠가 농장원 계급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분들이 대학이나 군대에 나가지 못하면 줄줄이 협동농장에 나가서 삽이나 꽃갱이로 땅을 두지어야 되니까 농장원이다 이러면 아주 이제 사회에서 이제 나빠요. 최순경 씨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비선호적인 뭐 직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정부나 청소, 식당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이제 하면은 좀 이제 차별적인 게 좀 있어요. 일단은 언어가 좀 안 통하고 이러면 사장님들도 되게 껄끄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되게 비선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신분을 숨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월급도 조금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정부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제 갔었어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치우고 이런 걸 되게 잘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쓰레기장하고 너무 가까워요. 집에서 네. 계속 버리거든요. 네. 뭐 나오면 버리고 나오면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족성에 딱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가정부를 취직을 하려고 갔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걸 말하지 말고 예, 주인분들한테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남한 분들이 월급이 가정부가 220 정도를 한대요. 예, 근데 이제 뭐 조선족이나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또 쓰지 않고 조선족 분들은 한 180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차별도 좀 빨리 좀 하루속히 없어졌으면. 가사도우미 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수고를 많이 맞아요. 해주시고 얼마나 예. 감사한 분들인데.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자,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해졌는데, 탈북민들 사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고수익 직업으로 꼽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 화물 대형 화물차 운전? 예, 운전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려고 보면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전공한 걸 가지고 취업을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면 그냥 배치하는 데를 알아서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딱 정착하는 순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뭘 하나를 해도 외래어, 영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배워서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직업을 많이 가져서 그래도 월 한 달에 한 400 정도씩은 평균으로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주위의 남성분들은 10톤짜리 이걸 많이 해요. 와, 멋있다. 가족을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되게 힘든 직업이긴 해요. 그렇죠. 새벽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스트레스는 덜 하죠. 그러니까 하는 만큼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나오니까. 아, 그래도 감사하네요. 맞는 자리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네요. 듣기 좋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고수입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그래도 뭐 자영업이나 기술직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자영업보다 기술직이. 제가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든 어쨌든 살아가려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도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기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현명하게 잘 선택. 네. 지금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했습니다. 어리 보이죠. 애도 왔었어요 한번. 데리고 와요. 20대 초반이신 줄 알고.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한유미 씨 같은 경우는 MC 하셨잖아요. 전 시즌에. 그쵸? 네. 예. 거기 앉으시니까 또 기분이 색다르시죠? 저는 여기가 더 편해요. 왜냐면 저는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인데 MC 자리에 앉으니까 다소곳하게 여자처럼 앉아 있어야 되고 거의 말 안 하셨어요? 네, 다소곳하게 여자처럼 앉아 있어야 되고 원래 막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편하고 어머, 좋습니다. 다행이다. 전 또 여기를 원하시면 내가 쫓겨나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이게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앉아 계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승영 씨는 이렇게 이 직업이 어떻게 보면 예술직이잖아요. 근데 그 직업은 어떤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맞아. 저 진짜 그냥 있을 땐 모르겠는데 무대에 서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무대에 나가면 반전이에요. 저랑 같이 이제 같이 공연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순박하고 그래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이 아코디언 풍랑부터 시작해서 반전 돌변하는데 정말 멋있어요. 아니, 주승경 씨는 제가 보기에는 순경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아재개 너무 아재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다들 왜 기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제 여자들이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그래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미용이라고 미용사, 미용 쪽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
그를 많이들 하시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업소 거기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또 친구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의 말을 정말 잘 들어가지고 오자마자 이거 자동차 공업 거기 이제 그거 되게- 기술을 배웠는데 맞아요. 지금 베테랑이에요. 8년 차인데. 그래갖고 탈북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서 서로 오라 그래요. 예, 그래서 손재주가 좋아서.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하니까 옆에 친구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너도 이걸 배우라 하니까 줄줄이 가서 그걸 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없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많이 부모님 말이 맞아요. 너 할 거 없으면 너 기술 배워. 그 얘기 맨날 해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우리 남편들도 기술직이에요. 기술직. 마음에 마음에 기술이 들은 기술직. 기술직. 하나님 주신 스킬이 곧 은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굴에 좀 기술이 많아요. 너무 몰아주셔가지고 너 얼굴에 네, 둘이 망고도 가시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실 직업은 취미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쵸. 이게 인기가 좋다는 건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좀 윤택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뭐 직업을 빈부 이렇게 귀천, 귀하고 천한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힘들어도 좋은데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되는 직업이 인기가 있어요. 아까 북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사들이 이쪽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왜 인기가 많냐면 돈을 잘 버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별로 인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돈을 쫓아서 가지만 다 행복하지는 많죠. 않아요. 이제 근데 직업이 이게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귀한가 천한가라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윤택하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해서 기쁘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서 꼭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시청자분들께도요. 이 좋은 직업, 안 좋은 직업으로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단지 탈북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맞아요, 직업이 무엇인지 그런 궁금증을 푸는 그런 자리니까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직업이 귀천은 없거든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 이제 그 직업에서 10년 이상 아니면 20년 이상 하면 굉장히 장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막 이렇게 언어해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 모두가 이게 같은 것만 하나 이제 인기 있는 그 직업군에만 몰려들면은 이 사회에 필요한 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다른 일은 누가 하겠어요? 맞아요. 좀 그렇죠. 다채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다 가수 활동만 하려고 그러면 다 노래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누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 이렇게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방송인도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고 개그맨, 가수 또 청소하시는 분 다 있어야 이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루어지니까 다 귀한 일들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죠. 손님을 받아서 제가 상을 차려드렸어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짐작하셨어요? 거기를 매복하고 있었는데 운이 안 좋게 동생이 거기 딱 그 전화하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일요일마다 정말 처럼 근데 지역 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치만 주일만 다니거든요, 열심히. 자,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자유요. 이번에는 남한에서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가장 빨리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게 식당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깃집에 알바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문화의 차이로 막 같은 조선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받아서 제가 상을 차려드렸어요. 근데 처음 촬영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짐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나 뭐 잘못했나 하고 막 가서 쟁반 갖고 와서 알겠습니다 하고 처음처럼 다시 해드리고 받았어요. 근데 거기 지금 앞에가 그 카운터 사장님이 딱 보고 계셨어요. 제가 저 갑자기 왜 저러지? 은정아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래서 사장님 여기 처음처럼 다시 해달래요. 그러니까 근데 오시더니 그 손님 이거지 고객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기요 아가씨 처음처럼이어서 얘 처음처럼요. 아니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제가 어머 어떡하지 하고 뛰어가서 소주를 갖다 드렸어요. 처음처럼. 그래서 하필 이름을 왜 그렇게 줘가지고. 아니 이름이 무슨 술 무슨 주 이러면 알 텐데. 처음처럼. 아 그치 뭐 이게 그냥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이러면 하나 이게 그냥 처음처럼요 하니까 너무 우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이요 뭐 이러면은 처음처럼요. 네. 참이슬 하나 주세요. 그럼 먼저 이슬 따러 가야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왠지 이게 이름이 굉장히 좀 그러네요. 처음처럼요. 맞아요. 신랑 다시 처음처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때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이제 별 것 같지도 않은 일인데 그 사장님이 막 창피하시는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분이랑 지금도 연락을 해요. 너무 귀여운 거잖아요. 지금은 좋은 귀여워. 추억이고 맞아요. 에피소드여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즐거운 추억인데 그때는 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송지영 씨는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나요? 저도 뭐 처음에 나와서 뭐 식당이랑 문방구 펜식화라는 데 이제 투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잡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서 내 동생을 공부시킬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언니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희열에 차서 열심히 이제 일에 임했죠. 근데 이제 그 식당 일을 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펜식화에 딱 갔는데 제가 북한에서 러시아어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ABCD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대학 가기 전에 물론 배웠지만. 근데 이제 딱 그 문방구에 딱 있는데 12시 좀 지나서 1시쯤인가?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 화치케이스 주세요. 스탬플러 주세요. 스탬프 주세요. 뭐 걸판지 주세요. 근데 하나도 뭐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걸판지는 어렵다, 뭐고 진짜. 스탬플러는 뭐고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뭐 스탬프 달라는데 스탬프는 또 어떻게 생긴 놈이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처남 되시는 분이 같이 실장이라고 일을 했었거든요. 실장님 쟤네 걸판지도 달라고 그러고 뭐 스탬플러도 달라고 허티케이스도 달라고 하는데 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쟤 너무 말귀를 못 알았는데 쟤 내보내자고 막 이렇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도 안 돼서 잘렸거든요. 공통해가지고 야 그때 솔직히 말하면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말 때문에 잘린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때 정말 엄마가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그렇대요. 소외감이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언니 영어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아니 조금 압니다. 영어를 어떻게 익히셨어요? 저는 몇십 년 해도 지금 하나도 그 못하는데. 일이 계기가 돼서 제가 네. 덕을 품게 돼서 영어를 막 영어하고 싸웠거든요. 대단한 사실. 독을 품어야 되는구나. 우린 독이 없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문방구 사장님한테 처음에는 많이 이제 실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극제가 돼 주신. 근데 그 문방구 사장님보다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김현서 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남한에 처음에 와서 한 일이 화장품 판매 사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보통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탈북민들이 오셔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젊은 나이에 와서 제가 배울 점이 없겠더라고요. 그거 했을 때.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배우고 싶은 걸 해야겠다 했는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여자들은 누구나 좀 이뻐지고 싶은 그런 그렇죠.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그냥 돌아다녔어요.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는데 화장품 가게 매장 그 창문 그 출입문에 보게 되면 직원 구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다 하고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 구하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는데 말투를 보니까 혹시 조선족이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북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하셨구나. 저는 어디 가나 그냥 북한 사람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잘하셨어요. 굳이 그거를 속이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60대 초반이신 분이셨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북한 사람은 처음 자기 만났다고. 그러면 일단 면접 보자고 들어가는데 2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품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이 정도만 안다고 립스틱 이것만 안다고 했더니 한숨을 확 쉬시면서 솔직히 내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직원을 쓰라고 하면
다 아는 여기 남한 아이들을 쓰고 싶지. 그렇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안 쓰고 싶지만 내 딸과 같은 나이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서. 예, 딸과 진짜 동갑이더라고요. 이거 예, 큰 딸이 저랑 동갑인데 내 딸과 같은 나이고 한국에 와서 처음 구하는 직장인데 내가 이렇게 너무 내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 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해보자 해서 제가 하게 됐는데 솔직히 이제 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 외래어가 너무 많아서 고객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말투가 이상하니까 와서는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디예요? 뭐 조선족이에요? 뭐 뭐 교포예요? 이런 얘기부터 먼저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는 다른 직원한테 가거나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사장님한테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그렇죠. 직원들한테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한 달 딱 되는 날에 월급 딱 받으면서 얘기 좀 하자 하시더니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첫 직장인데 너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어렵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일반 회사 가서 조금 적응된 다음에 다시 와라. 이렇게 해서 직원 구할 때까지만 일해라.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동안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 말씀은 다 맞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서러움이 내가 고작 이 일도 못해서 이렇게 일을 그만둬야 되나? 근데 사람이 그런 일을 한 번 말씀 딱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다른 분들이 다른 직원들이 고객이 왔을 때 설명을 하는 거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책에다가 다 줄줄이 그대로 받아 썼어요. 그래서 이해는 다 못했지만 그거를 그냥 외웠어요. 달달달달 외워서 연습해서 했더니 어느 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다시 얘기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쭉 일해라. 그래서 제가 화장품 판매 사업만 6년간 일하게 됐어요. 나중에 판매 실화 아니야? 아니 명랑소녀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게요. 쓰셨네. 어떤 영화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아니 근데 피부가 지금은 굉장히 좋으세요. 너무 예뻐요. 화장품 때 많이 바르셨나 보다. 피부는 원래 나쁘진 않았는데 주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화장품에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그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좀 언어적이라던가 외래어라던가 그다음에 고객들 상대하는 거 좀 많이 배웠어요. 저처럼 나이가 많이 들고 주름 많은 사람은 뭐 발라야 되나요? 되게 상담하시는 건가요? 링크해요. 네. 한유미 씨는 미용 일 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힘들다, 막 죽을 만큼 힘들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저도 회사, 식당 뭐 다 해봤었거든요. 저는 산에 다니면서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고 퇴비를 100% 가업 달성하고 퇴비도 그 가업이 있어요, 북한에는.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굳이 북한을 비교하자면.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들 때는 내가 북한에서도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막 굳이 찾자면 미용사를 하면서 일을 배울 때 그때 12시간, 13시간 일하면서 월급도 되게 작았어요. 기술을 배우니까. 네, 계속 샴푸만 하고 있고 그때가 가장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유, 우리 뭐 다 사실 뭐 안 힘든 사람이 맞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일하면서 이제 뭐 마음고생도 하고 어떤 날은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바쁜 날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럴 때 남편한테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도 너무 힘들어. 그 사람들 상처를 치유하고 나도 힘들다 더 이런 얘기 맞아. 근데 목사님 치유사역 하시잖아요. 네, 네. 어떤 일이 가장 힘드신가요? 아유, 목사님께서 목회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목회가 힘들다는 말씀이 아마 사역이 힘든다는 말씀은 아닐 테고 사람이 힘들다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사업도 해보고 목회도 해봤는데 사실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게 한 이 사역은 불이 타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사역 자체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네, 형형색색의 사람. 그리고 교회를 올 때는 또 다 피폐해져서 너덜너덜한 상태로 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전부 각자 다른 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목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뜨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이걸 깨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치유, 또 회복.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적으로는 치유라는 단어를 쓰면 저분은 이단인가? 힐링이라고 하죠. 뭐 힐링 사요. 사실은 힐링 그러면 좀 고급스러워서 약간 분위기가 괜찮은데 되게 뭐 치유 이러면 이단인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목회 현장에 사역 현장에 와서 보면은 전부 다 힘든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몸이 아픈 사람, 암병으로 앓는 사람, 뭐 휘어진 사람, 부러진 사람 이렇게 힘겨운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이면에 회복시켜줘야 되는 일을 목회자들이 안 하면 사실은 진짜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목회 가운데 복음 전하는 건 다 쉬울 거예요. 목사님들도.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이에요. 이거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까 여기 오셔서 힘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모든 일은 다 힘듭니다. 그런데 감당하는 자가 복입니다. 사람이 정답이고 또 사람이 선물이고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사람이 또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네, 아우. 너무 키를 높게 잡았어요. 너무 생뚱맞죠? 아니,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깜짝 OS 질문 시간입니다. 우리 표말 다 있으시죠? 표말 다 이렇게 드시고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면 O 아니면 X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없는 분이 세 분, 세 분, 있는 분이 두 분. 있는 분이 두 분. 송지영 씨는 어떤 분이 롤 모델입니까? 네, 이제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이제 탈북민 언니인데요. 이제 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저랑. 네, 근데 언니가 이제 대학교 회식 때, 물론 이제 탈북민 이제 대학원생들도 몇 명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니는 대학원생들도 이제 몇 명 되면 이제 회식 자리가 이제 10명이 될 때도 있고, 뭐, 교수님들까지 합치면 그 이상도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제치고 혼자서 이제 먼저 이제 항상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부자나? 속으로 이제 로또 당첨됐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열심히 여기 오셔서 정착을 하셔서 타워 크레인 회사를 직접 설립하셔서 이제 매해마다 이제 탈북민을 한 명씩 꼭꼭 채용하시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그 배워주면서 이제 미래의 통일을 위해서 탈북민을 타워 크레인 전문가로 키워주신다는 그런 꿈을 안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탈북민들 위해서 뭐 어디는 뭘도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뭐 또 후원해 주시는데 실제 본인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집은 아직도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항상 생각하시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이제 모델이 되셔서 네,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 공부를 해서 뭐하지 저 언니처럼 저렇게 열심히 성공해서 우리 탈북민들 후배들을 이제 후배라고 해야죠. 후배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닮고 싶은 모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싶다. 그걸 한번 보여주니까. 저도 롤 모델을 삼고 싶어요. 송지영 타워 크레인 대표님. 이지영. 한 번 두 분이 같이 나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송지영, 이지영. 모셔보려고 하는데 언니는 그냥 조용하게 사업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멋있으시다. 있어 보인다. 네, 우리 한유미 씨는요? 저는 막 닮고 싶고 그렇다기보다도 같은 탈북민으로서 참 이 사람은 멋지고 대단하구나. 같은 탈북민으로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 되게 뿌듯한 그 친구가 있어요. 같이 방송하면서 알게 됐는데 세계 그 복싱 챔피언 최은미 선수인데 이 친구는 저희랑 있을 때는 그냥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핑크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링에 딱 올라서면 그 자신감과 그 표정이 너무 막 뿌듯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말 같은 탈북민으로서 또 세계 챔피언이고 이러니까 되게 닮고도 싶기도 하고 네,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매력 있다, 그죠? 그분도 또 뵙고 싶네요. 예, 우리 김현서 씨는 어떻게 탈북민 중에서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 안 계신 건가요? 저는 딱히 롤 모델이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냥 살면서 자기 그 맡겨진 일에서
열심히 살면서 좀 진실한 사람, 저는 그리고 가장 좀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네. 인성이 네,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인성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 없고 또 다 나쁘지도 않고. 맞아요. 네, 그런 것 우리가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닮아봤던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 제가 또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이젠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저희에게도 그 은혜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나눠주세요. 이제 제 친구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하나원에서 나오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이제 저랑 같은 영구임대 아파트 이제 매층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북한에서 너무 이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생을 했는지 잠깐 여쭤봤더니 그 친구네 할아버지가 이제 50년대 때 월남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은 뭐 기본적인 계층이고 그럼 이제 안전 계층에서도 이제 월남자 가족이라든지 중국 연고자 가족, 일본 제일동포 가족 이런 가족들은 좀 밑바닥 이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함경북도 그 원송이라는 곳에 이제 추방을 평양에서 이제 당해서 그쪽에서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면서 정말 이제 농촌에서 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가였어요. 서강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경영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너는 북한에서 자본주의 계급도 아닌데 부르주아 계급 그런 걸 먼저 배웠구나. 저는 그런데 되게 뚫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부동산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뭐 부동산부를 한다고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빚을 다 갚았어요. 이 친구가 탈북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넌 대한민국 사람 구제해주러 왔니? 내가 막 이랬어요. 그걸 다 갚고 열심히 이제 자기가 연금대 아파트를 내놓고 또 집까지 이제 하고 성공해서 저보다 더 성공한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이제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 친구의 밑바닥에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걔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일요일마다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와서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파인데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랑 저랑 너무 이제 비교가 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 내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한계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지영 씨, 썬데이 크리스찬은 좋은 게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만 다니는 크리스찬이고 그 친구 열심히. 그래 주일만 다니거든요. 열심히. 돌려가게 하신 거예요? 돌려가셨네. 믿음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수준이 지금 보통 이게 기독교 안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그냥 교회만 찍고 오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해요. 우리 탈북민 속에서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요일 날 교회 이제 4번씩 꼭 출석하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세번 출석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끼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야, 쟤 대단한 신앙을 가졌네. 일요일을 꼭 지킨다는 게 얼마나 되나 저희 대단하냐. 저희 안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얘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우리끼리는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열심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좀 썬데이만 재거든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출석에 대한 의미가 잘한다. 있는 썬데이구나. 이것도 알아야겠네요. 잘 배웠습니다. 네, 좋은 거 배웠네요. 네네. 난 너무 웃겨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 뭐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유, 많이 그렇지 하죠.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은혜로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영어도 잘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거죠. 성공하신 거예요. 여기 아무나 못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김현서 씨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있어요. 사실 다름 아닌 저희 남동생이거든요. 네. 사실 동생이 한국에 원래 오고 싶었는 했어요. 근데 올 기회를 이제 못 찾아서 못 오고 있었는데 동생이 가끔 저랑 이제 통화는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통화하려면 북한 사람들은 집에서는 못 해요. 도총 잡히기 때문에 못하고요. 산 같은데 한 2-3시간씩은 기본적으로 걸어가서 해야 되는데 동생이 어느 날 한국에, 그러니까 저랑 한 거는 아닌데 한국에 통화를 한다고 산에 갔는데 그날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경찰들이 거기를 매복하고 있었는데 운이 안 좋게 동생이 거기에 그러니까 딱 그 전화하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잡혀서 이제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누나가 이미 탈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항상 감시 대상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또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한국이랑 통화하는 걸 잡히다 보니까 정말 내는 상황이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동생이 잠깐 이렇게 밖에 나오는 그 기회를 틈타서 그
담장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근데 아마 나이도 어리고 남자라 그런지 담장을 뛰어넘었더라고요. 넘어서 도망쳐서 집에는 못 들어가고 남의 집에 숨어 있은 거예요. 집에는 자꾸 경찰들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도망갔으니까 집에 가니까 남의 집에 숨어 있다가 나도 아무래도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나가면 또 잡힐 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이 탈북을 결심하고 동생이 무사히 이제 탈북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아니었으면 탈북에 성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건국대학교 지금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그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박수 칠 뻔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주의 길을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가를 좀 치러야 됩니다. 특별히 저처럼 사역자는 더 큰 대가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죽음을 앞에 두고 가는 길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가면서 한 20여 년 동안 사역해온 길을 돌아보면 죄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재밌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정말 내가 없지만 놀러 가본 적도 없고 뭐 여행도 쇼핑도 그 인생의 삶에 이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 목회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내가 없이 죽음 각오하고 가는 이 길. 근데 이거는 목회자만이 그 한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제가 이제 우리 탈북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저분들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살피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제가 다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진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복을 받고 멋진 인생 사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박수가 막 나오네요. 네. 정말 믿음은 뭐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직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참 고마우신 우리 주님, 북한 동포들과 함께 찬양할 그날이 하루속히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두 사모님, 오늘 오자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점을 또 느끼셨는지요? 일단 반가운 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오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든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정체성에 대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직업에는 귀천도 없고 근데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로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못하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가지지 않았는지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시고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은정 씨가 나누시던 중에 탈북민을 내가 대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터에서 내가 크리스천을 대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못 가지기도 해요. 근데 못 가지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지면은 대부분 하는 것들이 뭐냐면 행동으로 어떤 것들을 규율을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올바른 크리스천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법들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하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진짜 예수님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냥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면 그 일터에서 그 자체가 복음의 모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는 자다. 그 사랑에
사랑의 대표자가 이 모든 분들이 그 어느 상황이든 어떤 일터에서든 친환경 가운데 그 대표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대표자. 쉽지 않죠. 아, 정말 녹음해서 계속 듣고 싶어요. 너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그래서 돼서. 가끔 전화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훨씬 이분 틀어놔주세요. 이분 거 한번 녹음을 틀어놔야 돼. 아, 자, 오늘도 뜨거운 은혜 가운데 함께 했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오자유요 가족분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도 기억하고 계신 거죠? 자, 오자유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마무리하면서 외쳐볼까요? 네. 준비되셨나? 네. 준비되셨나? 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이제 아이들 10대 애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 모르는 단어 꽤 많거든요. 떡하충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뭐예요? 떡하충 모르세요? 그건 뭐예요? 버스터 카드 충전. 제가 좀 올드해서.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카스테라랑 스트레스가 헷갈리는 거야. 나 나름대로 이제 외래어한다, 한국에 적응했다, 막 이렇게 카스테라 받아 죽겠네. 막 이러면. 제 말투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예요? 주문진이에요. 그냥 나름 생각난 대로 그럼 주문진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훅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사랑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지? 어떡하지? 몇 초간 이게 막 혼란스러웠어요.